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막 생각하고 자다가 새벽 3시나 4시쯤에 벌떡 깨요. 너무 사고 싶어서. 밤은 왜 이렇게 깊은 거야? 닭은 왜 이렇게 안 우는 거야? 그래서 빨리 9시 와라.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시고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완전한 초보 단계는 탈출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목마름을 가지시는 게 아마도 네.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기준 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여기에 대한 거는 네.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좀 정형화된 공식 같은 게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게 너무 시황과 안 맞으니까 언급이 되지 않았을 뿐 네네네. 여기에 대한 거를 네. 말씀 정말 잘해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 영상에서요. 예. 여기에 대한 거를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하나씩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제가 이제 그 복면가왕 기법, 종목 고르는 10단계, 아이언맨 슈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또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라. 이런 이야기들을. 캐릭터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캡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광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캐릭터를 많이 심으시는 거는 광고를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밑밥을 하나씩 던져야죠. 예. 밑밥을 던지다 보면 나 요즘 그분이 제일 부러워요. 이명웅 씨. 이름을 영웅으로 지어가지고 키움증권에서 그냥 그 영웅문 있으니까 샤크문 이런 거 난 그래서 수족관에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대신 그 이마트에서 저기 신세계에서 야구단을 출범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상어를 한번 캐릭터로 하시려나 이랬더니 뭐가 강아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상어를 이 캐릭터로 하는 그런 글로벌 그 운동단체는 미국의 아이사키 있어요. 네. 호크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근데 이 영상이 미국에 거기까지 전해지기에는 Let me introduce 저희가 myself. 영어로 해야 되겠네. 네? 거의 영어로 여기 자막 좀 준비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종목 고르는 10단계인데요. 가치 투자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가성비 높은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닐까. 네이버 포털 등을 이용해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기록을 어떤 수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탈락의 방점이 있다. 그러니까 실렉션, 선택이 아니고 떨어뜨려라. 위험한 건 버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굳이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뭐하러 리스크를 지면서 머리 아프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좋은 종목만 골라서 그걸 가지고 246전법 20%, 40%, 6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을 하면 끝까지 기다리면 이길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해요. 네. 야, 40% 빠졌을 때 다른 거 사서 수익 나면 되지. 여기를 또 언제 기다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다른 데 가서 수익 날 수 있느냐? 여기서 40% 까먹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수익 날 자신 있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단계 종목 분석법을 짧게나마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0단계 종목 분석법 중에 첫 번째는 단기 순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뭐냐면 그냥 월급쟁이 여거저거 떼고 월급 받는 그 실수령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가치 투자라는 건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고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을 찾자. 그러면 리스크가 가장 큰 게 뭐냐? 단기 순손실이더라. 적자 나는 기업 버려라는 거죠. 왜? 적자 나는 기업을 왜 버려? 우리가 적자 나는 기업들은 유상증자라는 걸 밥 먹듯이 하더라. 유상증자가 뭐냐?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다. 그러면 유상증자가 왜 나쁘냐? 가치 투자에 있어서 시가총액, 예를 들면 10,000원 곱하기 10주면 시가총액은 10만원.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10주가 예를 들면 유상증자로 20주가 되면 동일한 시가총액 10만원을 맞추려면 주가는 5,000원이 돼야 되더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라는 걸 해서 주가를 5천만원으로 낮춰놓으면 2배 가야 10,000원이다. 내 원금이다. 이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단기 순손실 기업을 과감하게 버려라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 개선되는 기업을 찾아라.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뉴스 분석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되는 뉴스들만 찾아서 2021년 실적보다 2022년 실적이 더 좋고 2023년 실적이 더 좋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점점 더 늘어나고 순이익이 점점 더 늘어나는 기업들을 찾으면 되겠다. 그건 어렵지 않다. 뉴스에서 앞으로의 예측치만 나오는 기사들만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단계에서 단기 순이익은 단기 순손실인 기업들은 버려. 그리고 매력적인 실적 개선 기업들은
찾아라는 측면이 1단계고요. 네. 2단계는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주가의 곱셈이다. 우리 쉽잖아요. 주식수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우리가 35평 아파트가 예를 들면 5억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당 얼마야? 이렇게 잘 안 물어보잖아요. 매매가 얼마야? 5억이야? 근데 우리 주식은 얼마에 샀어? 그러면 삼성전자 8만 5천 원에 샀는데 이렇게 평당 얼마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시가총액, 주식수가 얼마인지 그걸 보고 시가총액까지 같이 버무려서 보자는 게 2단계고요. 3단계는 뭐냐면 시가총액 자체가 도대체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얘 1000억이 무슨 의미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표현은 정량적인 표현. 그냥 딱 이렇게 돌덩이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 돌덩이를 한번 민감하게 한번 정량적으로 이게 돌덩이가 정말 가치가 있는 돌덩이인지 없는지 그거를 PER이라는 개념으로 해보자. 그럼 PER이 뭐냐?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더라. 뭐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을 언제 구했느냐? 1단계에서 당기순이익, 2단계에서 시가총액을 구했기 때문에 3단계에서 쉽게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면 금방 나오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면 PER은 10배다. 그럼 PER 10배가 무슨 의미냐? 우리가 투자금을 시가총액만큼 넣었을 때 몇 년간의 당기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그러면 투자금을 1000억을 넣었는데 매년 100억씩 버니까 야하 10년이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네. 그런데 100억 벌던 애가 갑자기 200억을 탁 번다고 하니까 PER은 5배로 줄주라. 1000억을 200억으로 나누니 5배. 과거에는 10년 걸리던 투자금 회수가 5년 만에 회수되니 얼마나 짧아지고 저평가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PER을 특히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실적 개선치를 넣으면 PER이 낮아지는 기업들을 찾아서 PER이 매력도가 떨어질 때 팔아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재무비율이에요. 여러 가지 재무 비율 중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안정성 비율을 보자. 왜? 망하는 기업, 유상증자하는 기업을 피하기 위함이 우리가 원칙인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빚을 얼만큼 졌는가.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버려.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현금성 자산 비율이에요. 얼만큼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현금이 너무 적은 것도 버려. 유보율은 잉여금을 얼만큼 쌓아놨는가. 그래서 잉여금이 많을수록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채 비율을 보는 거고요. 5단계는 뉴스랑 공시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악재. 그러니까 4단계까지 버릴 종목을 찾았는데 뉴스랑 공시를 통해서 버릴 종목, 버릴 뉴스들이 혹시 있는가. 그래서 악재를 찾아서 버리고 두 번째는 호재 이슈가 있으면 너무 좋아. 대표적인 게 실적 개선 키워드. 그래서 호재와 악재를 뉴스와 공시를 통해서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6단계는 시가 배당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게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예를 들면 배당금 500원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5%, 은행에서 한 5% 이자 받는다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가 배당률이 8%, 한 5% 이상이면 고배당인데 이왕이면 7, 8% 이상인 기업을 잡아서 한 6%나 5% 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매력적일 때 사고 매력도가 떨어지면 판다. 주가가 빠져서 시가 배당률이 더 내려가면 그러면 더 매력적이 되지 않느냐. 추가 매수 246전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시가 배당률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7번째 단계는 최대 주주와 어떤 이 자사주 그리고 5% 이상 또 10% 이상 이런 주주들의 지분율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많으면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고배당할 가능성이 높더라. 반대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낮으면 그러면 기업이 부실하다면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니 그런 기업은 별로다. 그런데 기업이 좋은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그러면 경영권 분쟁이 발생될 수 있네. 경영권 분쟁이라는 건 기업을 놓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니 주가는 오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어떤 지분율을 확인하는 거고요. 8단계는 회전율이에요.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 회전율은 뭐냐면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당이 이렇게 텀이 자주 도는 거. 점심에 식당 텀이 많이 도는 게 회전율인데 매출 채권은 외상값, 재고자산은 안 팔리고 남은 물건. 이런 것들이 회전율이 낮으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보는 게 회전율이고요. 회전율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뭐 생략해도
무방은 해요. 왜냐면 네. 단계를 쭉 내려가면서 네. 중요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 포털에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도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9단계는 네. PBR이에요. PBR. 아까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눴는데 PBR은 시가총액을 내 재산이랑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내 재산이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500억이야. 그러면 내 재산의 반절밖에 나를 가치를 안 하네? 열받아. 근데 그게 저PBR,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저평가를 받느냐? 이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아니면 실적이 고만고만하거나 별로 실적이 좋지 않은데 재산은 많은데 땅은 많은데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많이 못 쓰는 그런 우리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저평가다. 그러면 PBR은 굉장히 높은데 PER은 낮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충돌하면 PBR이 높다고 버려? 이럴 경우에는 이 PER이 낮기 때문에 중요도가 PER은 3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PER이 낮은 기업들은 PBR이 혹여 높더라도 이 앞으로 실적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BR이 높은 건 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마지막은 10단계예요. 내 생각. 이 전두엽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으로 투자 판단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내가 사야 하는 거냐. 그거를 지금까지 호재와 악재를 쭉 정리해서 호재가 10개고 악재가 하나면 그러면 10대 1이니까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악재 하나가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그래서 이 하나가 너무 크면 탈락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호재 악재 이슈를 생각해서 매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매수할지 언제 분할 매수할지 그리고 언제 매도할지 그리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 생각까지 1시간이면 되는 그런 투자 분석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언맨 슈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 리스크를 내가 좋아 나 이 슈트 이만큼 벗을 거야. 단기 순손실인 기업 갈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전쟁에 나가서 내가 총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를 내가 지고 갈 것이냐라는 거 아니면 나는 아이언맨 슈트를 완벽하게 해서 적자 기업은 버릴 것이냐. 그거는 투자자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 이런 거에 맞춰서 웬만하면 아이언맨 슈트를 초보자라면 완벽하게 갖추고 전쟁에 나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분석을 1시간 만에 끝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뜸들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분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밥을 짓고 그 다음에 뜸들이는 시간이 20-30분 있어야 그게 맛있는 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석하고 그 다음날까지 좀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좀 분석해보고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없는가 라고 분석해보고 투자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막 생각하고 자다가 새벽 3시나 4시쯤에 벌떡 깨요. 너무 사고 싶어서. 밤은 왜 이렇게 깊은 거야? 닭은 왜 이렇게 안 우는 거야? 그래서 빨리 9시가 와라. 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감성이 굉장히 끌어오르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실패하지 않더라. 그래서 분석하고 투자하면 투자에 꼭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1년 이렇게 투자하고 네. 투자를 좀 이제 나는 실력이 들었어 하고 막 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 제일 리스크가 커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한 손으로 운전하기 시작하잖아요. 핸드폰도 이렇게 들고 그럴 때 사고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주나 ETF 중심으로 이렇게 안전한 자산을 한 50% 이상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안전 자산을 많이 비중을 두는 게 길게 보면 그게 더 크게 손해보지 않고 수익 나는 방법이더라 라는 측면에서 강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10단계 공식에서 방금 궁금한 게 들었던 게요. 네네. 그 10단계 공식에서 하나하나의 기준들이 다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수치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부채 비율은 100일 넘으면 안 좋다. 뭐 네네. PER은
뭐 우리나라 평균이 14배 정도 되니까 그걸로 봐라. 뭐 이런 가이드를 네네. 쭉쭉쭉쭉 정리해 주면 더 좋을 아, 예. 그래서 1단계에서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는 일단 네. 단기 순손실을 웬만하면 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는데요. 일단 연도별로도 흑자이면 좋고요. 분기별로도 흑자이면 좋은데 분기는 한 1년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혹여 적자가 들어있으면 그 이유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회성 손실이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계절적인 이슈로 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건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시가총액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규모가. 왜냐면 PER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가총액이라는 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ER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 같은 이제 시장이 좀 커졌을 때에는 한 20배 이하가 이왕이면 미래실적 기준으로 좋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PER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얼마 이하만 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현재 PER은 좀 그렇지만 2, 3년 후는 더 낮아질 거니까 그래서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바라볼 수 있지만 웬만하면 한 20배 이하로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동일 업종이랑도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어요. 동일 업종 대비해서 과한 건 아닌지 그리고 동일 업종 비해서 아주 저평가다 하면 좀 매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남의 빚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한 100% 이하면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이런 금융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냐면 고객들이 맡긴 돈이 부채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돈으로 부채 비율로 삼기 때문에 금융업종의 부채 비율이 높은 건 괜찮다. 그거는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고객이 맡긴 예탁금이 많은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좌 비율은 현금성 자산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비율이 분자가 부채고 당좌 비율은 분자가 현금이에요. 근데 현금이 줄어들면 100% 미만이면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갈 경우 그리고 당좌 비율이 한 80% 미만으로 갈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 유보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잉여금이 많이 쌓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나 공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이라든지 호재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악재가 있으면 탈락. 그래서 악재가 있는 기업들은 안 됐네 하고 버리면 되고 호재 있는 기업들은 왜 호재가 있는지 그 이유들을 좀 찾아서 장기적으로 특히 실적 시즌에는 실적을 좀 체크해서 실적이 과하게 개선된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은 꼭 잊지 말고 분석해서 투자로 이어지는 습관을 들이면 평생 이렇게 헤엄치면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샌드 타이거 샤크처럼 평생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조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게 최근에 쓰셨던 책에 다 들어있어요? 예, 제가 이제 책을 2권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그 주식공부 5일 완성 책에서 종목 고르는 비법하고요. 그다음에 매매 원칙, 그다음에 호재 악재 주의해야 될 이슈. 저의 책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그 경제신문을 즐겁게 재밌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분석하고 그거에 따른 분석 원칙. 여기 이제 보너스로 부자 되는 습관 이걸 넣어서 총 5개 5일 동안 공부할 수 있게 해놨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한 권으로 끝나는 테마주 투자라고요. 테마주의 주요 키워드, 계절주부터 어떤 품절주까지 8개 주요 섹션별 테마의 주요 학습 효과 중심으로 이렇게 저 이제 영화 관상에서 송강호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불어오는 바람을 난 보지 못했다. 높이 오른 파도만 봤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높이 오른 파도를 사요. 그래서 높이 오른 파도를 샀는데 더 조금 올라가지만 그때 팔아야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갈 줄 알지만 파도는 부서져 버리더라. 그래서 높이 오른 파도에 사서 부서진 파도에서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고점 매수에 저점 매도를 하는 손절매 전략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사서 높이 오른 파도에 우리가 팔아야 된다. 그러려면 주기적으로 파도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잔잔한 파도일 때 사서 높이 오르면 나는 팔아버리자. 그런 측면에서 학습 효과를 한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박고미 채널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너무 설렜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고미 선생님은 너무 잘생겼다.
네, 이런 말씀을 실물로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 화면빨보다 더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고미 채널 진지하고 충성독자가 많은 채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옳은 말씀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고미 채널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샌드 타이거 샤크의 박민수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